방의 스위치를 켜게 되면 순간적으로 방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전구에서 나온 빛이 방 구석까지 도착하기에는 짧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매우 빠르기 때문에 빛이 동시에 켜진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빠른 빛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빛의 속도는 약 초속 30만 km입니다. 이 속도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속도예요.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인류는 이렇게 빠른 빛의 속도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최근 몇 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빛의 속력은 무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빛은 순간적으로 도달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빛의 속도가 유한하지 않을까 의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인데요. 갈릴레오는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두 산봉우리에서 빛의 속력을 재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실패하게 됩니다. 빛이 너무 빠른 나머지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빛의 속도를 잴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덴마크의 천문학자 레머는 목성과 목성의 위성을 이용하여 빛의 속도를 재는 데 성공합니다. 레머가 구한 빛의 속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보다 30% 정도 낮은 값이었다고 합니다. 인류는 최초로 빛의 속도를 재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죠. 이 관측을 통해 빛의 속도는 무한한 것이 아닌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머가 구한 빛의 속도는 실험실에서 측정한 값이 아니고 관측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 오차가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었죠. 시간이 흘러서 19세기 프랑스 물리학자 피조는 천문현상을 통해 빛의 속도를 알아내는 것이 아닌 실험실에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구한 값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와 매우 근접합니다. 이 실험 이후에도 여러 실험을 통해 빛의 속도의 값은 약 초속 30만 km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빛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재미있게도 빛과 상관없는 분야를 연구하던 사람에 의해 빛의 정체와 빛의 전달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지게 됩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은 전자기 분야를 연구하는 도중 자기와 전기로 이루어진 전자기파의 속도를 이론적으로 구하게 돼요. 이때 구한 전자기파의 속도는 신기하게도 빛의 속도와 일치했고, 이를 통해 빛의 정체는 전자기파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맥스웰은 실험을 통해 빛의 속도를 잰 것이 아닌 자신의 이론을 통해 빛의 속도를 구한 것이죠. 근데 이 이론적으로 구한 빛의 속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다는 것을 말해 주었죠. 이것은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광속 불변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속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속도가 무엇인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속도는 상대적인 값입니다. 이 말은 속도는 관측하는 사람에 따라서 속도의 값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달리기 시합을 하는 티미와 베니,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심판이 보는 두 사람의 각각 속력은 시속 15km라고 해보죠. 그런데 티미가 베니를 바라볼 때 티미가 생각하는 베니의 속도는 시속 0km입니다. 즉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심판은 베니가 시속 15km로 달린다고 생각하고 티미는 베니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맞는 것일까요? 결론은 둘 다 맞다입니다. 티미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은 정지해 있기 때문에 두
두 사람이 측정한 속도는 관측자에 따라서 다르게 값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도가 상대적인 값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을 빛을 대입해서 생각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티미가 우주선을 타고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빛은 물론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고 있고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지구의 심판도 있습니다. 이때 심판이 바라보는 각각의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은 티미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고 있고 빛 또한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간다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이때 티미가 바라보는 빛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이 예시는 어린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의문입니다. 빛을 빛과 같은 속도로 따라가면서 본다면 빛이 어떻게 보일까? 쉽게 생각한다면 빛은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왜냐하면 앞서 설명했던 맥스웰의 이론에서는 빛이 관측자에 상관없이 언제나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이 품고 있던 빛에 관한 의문은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속도는 관측자에 의해 변하는 상대적인 값이다. 빛의 속도는 관측자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아이러니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이 모순을 없애기 위해 생각을 거듭하게 되고 이 아이러니를 해결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내놓은 해답이 바로 우리가 아인슈타인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해답을 통해 우리는 물리학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식 또한 바꾸어 놓는 큰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